네, 사주 재테크입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명리 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사주풀이를 가지고 한번 이제 사주풀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상명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일간에 따라서 떤 시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저기 그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명조와, 그렇지 않고 같은 일간이라도 능력을 영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명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간의 희기를 가지고 이제 따져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아주 그 큰 그릇을 타고 났으면 가득 채워야 돼요. 그죠?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금밖에 못 채우면 그것도 큰 문제고, 내가 아주 작은 그릇을 타고 났더라도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넘치게 채워서 더러워진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채우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하는 것까지 최근에 이 명리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돈을 뜯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나가면 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행동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개수일간에 아주 수가 넘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을 때만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명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조는 요 개수일간이에요. 개수.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시냇물 내지는 뭐 샘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샘물. 그러니까 이 시냇물이나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맑아야 돼요. 맑아야 돼요. 청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방이 있어야 돼요. 이 제방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길입니다. 물길. 물길을 잘 잡아둬야지, 그래야지 이 물이 정해진 곳으로 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물길이 없게 되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흘러다니게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그래서 이 수일관절, 특히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길이에요. 근데 이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라 말입니다. 토. 토니까 수에 있어서 토는 뭐냐면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일관들은 관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개차반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저기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로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가 화가 되는 거죠. 화가 바로 이제 이 재가 되는 건데, 임수하고 달리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병화도 자기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보다는 개수가 돈을 버는데 보다 더 대담하게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수가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금이 필요합니다. 금.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주,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수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여기 수가 다섯 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자축, 그죠? 해자축이 되면은 신자진이 되니까 실제로 수가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질퍽질퍽한 물판인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천간에 뭐가 없어요? 제방이 없어요. 무관사주입니다. 아, 이 저기 이 많은 물을 이 저기 이 축토가 막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이런 사주를 딱 보게 되면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사주가 정말 말 안 듣게 생겼구나.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고, 특히 여기 보세요. 해자축과 신자진이 같이 겹치게 되면, 그죠? 이거는 이제 해자축에 그 자수가 공엽이 돼 있고, 그리고 자수가 있으면 신자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돼 있냐? 탁수가 돼 있는 거예요. 탁수.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탁한 그런 사주인 거죠. 이건 이제 아주 사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무조건 지금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지만 이 물들을 잘 저기 그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요 개가 있습니다.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있으면은 무게합에 의해서 무토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이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무토를 끌어오는 거니까 이건 무진애를 써야지만 관이 생기는 거죠. 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기 그 무관인 그 사주가 노력을 할 리는 만무하다. 그렇잖아요. 지멋대로 사는 그 애들한테 저기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대운에서 무토가 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무토가 언제 옵니까? 56에 온단 말이에요. 56. 대운에서 무토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은 가장 저기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1992년생이니까 올해를 보면은 이제 32살인데 이 아직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한 25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무토와 관련되는 저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 좋아요. 중국 관련된 중국을 나가든지 중국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이사를 간다면 대전, 그죠? 대전 충남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아요. 왜냐면 대전이 한밭이잖아요. 한밭이니까 이게 그 큰 땅이니까 이게 무토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도저도 안 되면은 해외로 가라. 해외로 가서 바다로 물을 막 흘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도 흘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무관인 애들이 본인의 노력도 하기 어렵다면 중국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사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해외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에 그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설득을 해서 중국 비즈니스 한다든지 아니면 대전에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돌아다니든지 하게 되면 이제 물이 흘려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대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만약에 중국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인신사해를 끌고 있어가지고 역마가 있단 말이에요. 역마. 뭐 우리 이제 이 물상명리에서는 역마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역마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수를 막으려면
탁수를 막으려면 예를 들면 축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해수를 사용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신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자축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사유축 그죠? 사유축으로 해서 금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죠? 이 하나는 뭐예요? 해묘미 해묘미를 통해 가지고 목의 일을 한다든지 뭐 목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만나는 일을 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섬유를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게그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전부 다 목과 관련되는 것이고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장 다니는 거죠 뭐 공장 이렇게 많아진 애들이 무슨 뭐 저기서 금해 갖고 의대를 간다든지 공대를 간다든지 그러지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이 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주에 첫 번째는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흘려보내든지 막아주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막는 것보다는 흘려주는 게 더 빠릅니다. 대운이 늦게 오니까. 대운이 늦게 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탁수가 되어 있으니까 탁수를 막기 위해서는 탁수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저, 글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행히 또 인해 한목이 되잖아요. 그죠? 인해 한목이 되니까 목과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 뭐 목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목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운으로 보면 이제 그 제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26도 보면은 그 을사, 병호, 그다음에 정미. 근데 이 제가 강하게 오더라도 흘러다니는 무리에 뜨기는 어렵다. 또 제가 잘못 오면은 탁해지니까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이 사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물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흘려 보내든지 막아주든지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물이 많은 경우에 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탁수 탁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 탁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자축이 있고 자수가 오다 보니까 신자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축토를 이용한다든지 그 해수를 이용한다든지 신금을 이용한다든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유축 해묘미 특히 인해 한목이 돼 있으니까 목을 가지고 하게 되면 탁수는 막는다. 그리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화를 끌고 오게 되면은 정임 한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뭐 식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탁수가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화가 없으니까 심장 소장 그죠? 수가 워낙 강하면 수가 아주 승하게 되면 화를 끄기도 하고 또 토를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토를 쓸어버리니까 위장 그리고 물이 탁수가 되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안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주 명조를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다 감명을 했던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이 사주 푸는 방법을 아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물이 있다면 통제된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조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